전보다 훨씬 낫지 되고 그런 목적으로 이제 우울증 갤러리에 들어와서 진학 스트레스 등으로 잦은 우울감에 시달렸던 16살 A양. 비슷한 고민을 하는 친구들로부터 위안을 얻고 싶다는 생각에 지난해 중순 DC인사이드의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소통하기 시작했습니다. 얘기를 하고 싶긴 했고 같이 놀 친구가 거의 없다시피 보면 되는데 그러던 중 지난해 12월 한 20대 남성으로부터 받은 제안. 친구랑 같이 자기 집으로 오라고 재워주겠다, 맛있는 것도 사주겠다. 이게 악몽의 시작일 줄 몰랐습니다. 친구와 함께 방문한 남성의 집에서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진 겁니다. 한 잔 마시고 기억을 잃었거든요. 맛있는 것까지만 기억나고 그 다음 기억은 또 태어난 장면이었고 정신 차렸을 때는 아침이었어요. 큰 충격을 받았지만 가족이나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지도 못하고 혼자 소가리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습니다. 엄마한테 나 그런 거를 다 얘기를 못하니까 그 이후로 정신과 약을 계속 꾸준히 복용을 하고 있어요. 역시 지난해 말 우연히 우울증 갤러리를 알게 된 14살 B양. 한창 우울증도 심했고 의지할 데도 없었고 검색하다가 우울증 갤러리에다가 떠서 연락해온 남성들과 어울리다가 원치 않는 임신에 낙태까지 겪어야 했습니다. 저랑 같은 곳에서 자게 됐거든요. 나 터치가 있고 이제 얼마 안 된 다음에 나와가지고 또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남성들은 불법 낙태약을 구해 건네며 낙태를 강요했다고 말합니다. 솔직히 너한테 책임 다 있는 거 아니냐.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병원에 갔는데 이제 병원문이 닫혀 있어가지고 앞에 그냥 주저 앉은 적 있어요. 본인도 모르는 사진이 올라온다던가. 취재진이 확인한 피해자들은 대부분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로 심리적으로 의지할 곳이 필요해 우울증 갤러리를 찾았던 경우였습니다. 저한테도 막 술 먹고 때리거나 막 목을 조르거나 발로 차고 싫다 했는데도 막 벗기고. 이처럼 가해 남성들은 우울증 갤러리에 글을 올린 어린 소녀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희대라는 닉네임의 20대 남성이 주축이 돼 이른바 팸을 꾸린 뒤 폭력과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겁니다. 희대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그 희대 집에서 애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그 팸이 점점 뿌려졌고 어린 애들은 대부분 돈도 없고 잘 것도 없는데 그냥 여기서 재워줄 테니까 밥도 사주고 술도 사줄 테니까 와라.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해서 지난해 여중생 사망 사건을 계기로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구성된 신대방 팸 등에 대한 경찰의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됐지만 이후에도 같은 사건이 또 벌어진 겁니다. 자랑하듯이 뭐 저희가 신대방이랑 신림팬 애들이랑 친했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긴 했었어요. 강남 여고생 자살 사건이 터지고 나서 이제 간간이 많이 줄었구나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울스타라는 이제 인스타로 넘어와서 이제 애들을 유혹하는 방법으로 바뀐 거예요. 더 많은 사건이. 피해자들이 가해자로 지목한 20, 30대 남성은 현재까지 4명. 피해자들의 고소와 주변인들의 신고에 따라 경찰은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 등으로 이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SBS 김봄입니다. 가해 남성들이 우울증 갤러리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들을 불러들여 술을 마시고 성범죄를 저지른 장소로 지목됐고 집주인인 20대 남성의 닉네임을 따서 이른바 희대하우스로 불립니다. 이곳에는 항상 수면제인 졸피뎀이 잔뜩 있었다는 게 방문자들의 증언입니다. 약이 하도 많다 보니까 약을 따로 뭐 소분해서 모아놓는 걸 봤었거든요. 그 뭐 바구니에. 애들이 이제 뭐 필요하다고 얘기할 때마다 뭐 나눠서 먹더라고요. 담배를 피고 졸피뎀을 나눠 먹으면서 다른 미성년자 여자애들한테도 약을 나눠주고 모임이 있을 때마다 술과 졸피뎀을 함께 먹는 이른바 술피뎀을 즐겼다는 겁니다. 졸피뎀을 술이랑 같이 마시면은 흥각 상태라고 해야 되나?
약간 마약처럼 진행이 있어서 약발이 약하니까 약을 빻아서 먹기도 하더라고요. 하얀색 가루가 이제 술잔 주변에 떨어져 있는 걸 한번 본 적이 있었어요. 졸피뎀은 약물 의존성과 오남용 우려가 커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되고 미성년자는 처방도, 복용도 불법입니다. 특히 과다 복용하게 되면 순간적으로 정신과 기억을 잃기도 합니다. 일단 술을 마시자 해서 술을 꺼냈고 한 잔을 마셨을 때 기억을 잃었어요. 진짜? 네. 아무래도 뭘 탄 거 아닐까. 저랑 같은 스쿼드로 술 마시고 기억을 잃고 하니까는 애들도 많았고. 어린 소녀들에게 이른바 술피뎀을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성폭력을 하는 걸 직접 봤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정신과 약을 먹고 술을 먹인다고 해야 되나? 술약을 하고 의제강간 한 걸 한 번 봤었어요.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 가운데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경찰 수사를 받은 인물도 있습니다. 마약 공급처이라는 진술도 지금 여러 명한테 나오고 있어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거불능 상태를 만드는 거잖아요. 죄질로서 결국 평가가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심각하게 무겁게 처벌을 받습니다. 우울증 갤러리에서 활동하는 성인 남성들이 졸피뎀 등 마약류를 사용한다는 의혹은 지난해에도 제기됐고 경찰 수사를 통해 일부 혐의자가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습니다. SBS 박수진입니다. 네, 기댈 데 없는 아이들을 상대로 어른이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는 게 정말 화가 나는데 이 내용 어떻게 취재하게 됐습니까? 네, 지난해 신대방팸 사건이 불거졌을 때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때 남성 4명을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나 실종아동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송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관련된 범죄가 억제될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취재진은 몇 달 전 제보를 통해 1년이 지난 지금도 우울증 갤러리는 여전하다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처음엔 구체적인 범죄 형태와 피해자가 누구인지 드러나지 않았었는데요. 제보자와 함께 갤러리를 몇 달간 모니터링하고 또 직접 글을 올려가면서 익명의 유저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이 실체가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피해자를 확인했고 이들은 피해 사진이나 또 술피뎀 정황 등이 담긴 자료를 보내왔습니다. 또 가해 남성들은 이른바 히데하우스라는 곳에서 피해자들과 친분을 쌓으며 집단 성범죄에 가까운 행위를 벌여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말한 것처럼 1년 전에도 이런 범죄가 있었는데 왜 달라진 게 없는 걸까요? 네, 취재에 응한 다수의 우울증 갤러리 이용자들은 지난해 경찰의 반짝 수사가 있고 나서 오히려 많은 유저들이 새로 유입됐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우울증 갤러리뿐만 아니라 다른 SNS도 하나의 창구로 활용됐는데요. 더 중요한 건 앞서 보셨듯이 피해자들이 하나같이 다 어린 미성년자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 사실이 가족이나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 중에는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여럿 있었는데 이런 점을 감안하면 더 피해가 클 것으로 추정됩니다. 저희는 피해자들이 당한 2차 피해 실상이 얼마나 심각한지 또 가해 남성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한 명 한 명 추적을 했는데 이 내용은 후속 보도를 통해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김보미 기자 잘 들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알게 된 20대 남성에게 수차례 성범죄와 폭행을 당했다고 증언하는 피해자. 술 마시고 와서 갑자기 테러하고 막 때렸었는데 내가 사랑해서 때리는 거다. 왜 안 맞을 거냐. 그럼에도 이런 사실을 주변에 알릴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내가 뭘 가지고 있는지 아느냐. 그러고 제가 너 설마 영상 가지고 협박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똑똑하네? 이러면서 약간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듯이. 실제로 언제 찍혔는지도 모르는 사진들이 우울증 갤러리에 올라오는 걸 보면서 혹시라도 더 많은 영상물이 퍼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입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고 털어놨습니다. 제 영상도 있고 하니까 제가 먼저 꼬리를 내렸어요. 부모님께 알리는 게 저 너무 무서웠어서. 또 다른 피해자도 자신의 신상 정보와 사진이 담긴 글이 우울증 갤러리에 올라오고 다른 남성들까지 가세해
사진을 변형시켜가며 능욕하는 것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제가 올린 적이 없는 사진이 몇 번 올라온 적이 있어요. 막 제가 교복을 입고 있는 사진이라든가. 강쟁이라고 해서 강제인 인증이라고 하거든요. 10초 뒤 삭제, 5초 뒤 삭제 뭐 이런 식으로. 걔네가 원하는 거는 남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피해 여성이 막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는 걸 원하는 거기 때문에. 불법 촬영물 유포에 대한 두려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피해자들은 고등학생부터 12살 초등학생까지 모두 10대 미성년자들로 불안정한 가정 환경 등으로 인해 우울과 불안 증세를 보이며 의지할 곳이 필요했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이거 잘못됐다는 걸 아는데 걔와의 관계가 너무 좀 중요해서 아까는 이것만 눈 감고 넘어가자, 이것만 넘어가자. 가해자의 폭력과 애원이 반복되면서 서서히 길들어갔다고 합니다. 자기는 너가 신고하거나 자기랑 헤어지면은 죽어버릴 거다. 저한테 걔 탓이라는 듯이. 이렇게 호의로 포장된 관계는 금전적인 착취로도 이어졌습니다. 배고픈데 돈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좋아했으니까 그냥 몇 번 보내줬었어요. 내가 도저히 화가 안 풀리는데 너가 10만 원 보내주면 그나마 나아질 것 같다. 성범죄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어린 피해자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하며 착취한 그루밍 범죄의 전형으로 분석했습니다. 취약한 아이들을 꼬드기기 쉬운 방법을 아는 거죠. 외로운 아이들이었잖아요. 우울감이 있는 아이들이고 나는 너무 외로운데 유일하게 누군가 나한테 다가와 준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나를 떠나겠다? 그거 되게 무섭거든요. 그냥 딱 값과 을의 관계였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들었어요. 네, 이 내용 취재한 김보미 기자와 얘기해 보겠습니다. 김 기자, 오늘도 내용 보니까 참 마음이 좋지 않은데 무엇보다 어린 피해자들이 걱정입니다. 네, 앞서 보셨듯이 피해자들은 무엇보다 2차 가해를 두려워하는 상태라 인터뷰하는 내내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일부 피해자들은 아예 서면 인터뷰로 대체하기도 했는데요. 저희 취재진은 사진과 영상 자료도 다수 확보했지만 사용을 일부 자제하면서 최대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특히 피해자들은 꽤 오랜 고민 끝에 고소를 했는데 그 후에 고소를 취하라는 회유성 협박까지 받기도 했습니다. 네, 또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들도 직접 취재했다고요? 네, 리포트에서 보셨듯 피해자들이 지목한 가해자들은 여러 명인데 저희 취재진은 이들 한 명 한 명 찾아가서 직접 해명을 들어봤습니다. 그 내용 보시죠. 피해자들이 성범죄를 당했다고 지목한 인천의 한 오피스텔. 집주인 남성의 닉네임을 따 이른바 히데하우스로 불리는 곳입니다. 옷을 벗기고 막 히히덕거리면서 술 마시고 노는 걸 봤죠. 막 자야라고 협박하고 담배빵도 남기고 그랬었어요. 해당 호스를 찾아가 봤습니다. 얼마인데요? 한참 뒤 문이 열리더니 모습을 드러낸 남성. 피해자들이 가해자 중 한 명으로 지목한 20대 남성입니다. 혹시 맞으세요? 말문을 연 남성은 지난해부터 우울증 갤러리 활동을 하면서 미성년자들과도 자연스럽게 알게 돼 어울린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애들이 온 거지 만나자고 직접 보는 줄 아는 거지. 자기도 술 먹고 싶다고 같이 놀자고. 미성년자인 거는 다 알긴 했어요? 알겠죠. 몇 명 정도가 왔던 것 같아요? 10명은 넘을 거예요.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로 피소당한 사실을 캐묻자 그제서야 일부 혐의를 인정합니다. 그거는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선 죄를 맡고 있고. 그 한 명이 끝이에요? 그게 하지만 약물 사용 의혹에 대해선 건강상의 이유로 처방받은 졸피뎀을 자신이 먹긴 했지만 남에게 강제로 먹이거나 악용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 먹은 게 아니고 뭐라고 해야지. 그냥 자기 먹어야 돼서 먹은 거예요. 졸피뎀이랑 술을 같이 먹는다고 크게 달라지지 않고. 가해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된 30대 남성. 집으로 찾아가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세요? 로 활동하시는 분 맞으시나요? 지난 일이죠.
피해를 주장하는 미성년자들과는 우울증 갤러리에서 알게 돼 교제하던 사이였다며 의제강간 혐의가 적용되는 16세 미만인지는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불법 촬영물 유포 의혹도 부인했습니다. 그거는 본인이 올린 게 아니세요? 네, 사실 모릅니다. 그럼 그게 어떻게 나가죠? 제3자한테? 교제하는 친구랑 또 지인이 있었는데 우리 지금 이렇게 연말 잘 보내고 있다. 그렇게 사진 보낸 거를 그 친구가 이제 불법 낙태를 강요했다고 지목된 또 다른 20대 남성. 피해자의 상세한 증언에도 사실무근이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미성년자에게 낙태약을 불법 구매해서 먹였. 네, 없어요. 마약을 판매하신 의혹이나. 네, 그런 것도 없습니다.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 등으로 피소된 남성 4명을 포함해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취재진이 확인한 가해자만도 최소 5명 이상. 모두 20, 30대로 이 가운데에는 대학생도 있었습니다. 의제강간이라고 하는 건 애초에 그 연령의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이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것은 그 성폭행으로 전제한다라는 이런 적극적 의지가 담겨 있는 거죠. 이 성인 쪽에서 이 부분을 보호하고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 지켜줘야 한다. 경찰은 피해 사례가 더 있을 수 있는 만큼 입건된 남성들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함께 추가로 제기되는 의혹들도 자세히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김봄입니다.